오늘 방송은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아주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19일 날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된 그런 이민 정책이 불러온 논란을 집중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100만 달러를 내면요 비자를 주겠다는 이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로 그날 대표적인 이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이 강제 구금됐다가 귀국한 지 불과 9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 조지아주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민감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채널은 어떠한 이 정치적인 편향 없이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부터 되돌아보겠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그러니까 ICE죠. 이 ICE는 9월 4일 조지아주 서버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그룹과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이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여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 구금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4명에 대한 이 체포 영장을 가지고 ICE는 급습을 했는데 그 단속국 인원만 500명이었다고 하죠. 미국 당국이 공개한 이 영상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 손과 발에 쇠사슬에 묶인 채 버스에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귀국한 노동자들은 이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었고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했죠. ICE에 따르면 이 중 많은 수는 방문 비자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단기 체류 비자나 이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죠. 구금됐었던 한국인들은 9월 10일 전세기를 통해서 귀국했죠. 그리고 12일 인천공항에서 가족들과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과 외교적인 대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도가 서울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 사건을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는 기존 비즈니스 비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한국 전문 인력을 위한 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한 지 불과 9일 만인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성격의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이 1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4억 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기업이 200만 달러, 그러니까 27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상무부에 기부를 하면 신속한 이민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트럼프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이 비자 카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플래티넘 카드입니다. 500만 달러를 지불을 하면 연간 최대 27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미국의 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플래티넘 카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이 루트닉 상무장관이 밝히기를 한 달 이내에 다른 비자, 그린카드 카테고리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이 앞으로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숙련된 이 전문 근로자들한테 매우 정말로 강력하고 까다로운 조치를 발표했는데 바로 H-1B 비자 수수료를 아주 확 올렸는데요. 먼저 H-1 비자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H-1 비자는요,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 비자입니다.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IT 분야의 이 전문 인력이 미국에서 최대 6년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자입니다. 현재 상황은요, 연간 8만 5천 개만 발급되는 이 한정된 비자인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추첨으로 선발하죠. 2024년에는 약 78만 건이 신청이 되었고 28만 5천 개만 선발이 됐습니다. 자, 이 비자를 이용하는 기업은요, 주로 IT, 기술 전문 기업들인데 2025년 상반기 기준 아마존이
10,000개 이상,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메타가 각각 5,000개 이상의 이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71%고요. 중국이 11.7%를 차지해서 아시아 전문 인력들이 주로 이 비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H1 비자 신청에 매년 10만 달러의 이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요. 기존 14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인데 100배 폭등한 거죠. 이것은 사실상 H1B 비자를 통한 아시아 전문 인력의 미국 진출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발표는요, 아직 행정명령이나 법령이 아닌 선언 단계입니다. 그리고요, 미국 이민위원회의 에런 라이클린 멜릭은 거의 확실히 불법이며 법정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회는 정부가 신청서 심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수수료만 설정하도록 승인했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대규모 수수료 변경은 의회 승인이나 최소한 정식 규정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즉시 시행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 그러니까 골드카드, 플래티넘 카드, 그리고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종합해서 연결을 해보면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에 뚜렷한 패턴이 보입니다. 조지아주에서 구금됐었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현대차와 LG의 핵심 기술을 가진 숙련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서베너 이 경제개발청장은요, 한국인 노동자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한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 H1B 이 비자 수수료 폭등으로 인해서 인도 그리고 중국 출신의 전문 인력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요,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과 함께 이 아시아 전문 인력 전반에 대한 진입 장벽을 아주 높이는 그런 정책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반된 정책에 대해서 외신과 이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타임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외국인 투자 확대 추진이 양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불법적 이민 모두에 대한 단속이 미국을 외국 기업들한테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 NPR이 지적하기를 트럼프 행정부가 부유하고 특권층인 외국인들한테는 레드카펫을 깔아주면서 동시에 다른 외국인들은 구금하고 추방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도전에 직면했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CNBC는 9월 16일 보도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이민 조치들이 다른 외국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내 인력 구성을 재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비싼 미국인들을 고용하거나 아예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기도 하죠. 케이토 연구소의 이 데비드 비어라는 분은 더 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골드카드가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될 것,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에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저의 그 개인적인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보면 아주 뚜렷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보이죠. 돈 있으면 환영하고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이 한국인들은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첨단 이 배터리 기술의 핵심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요. 반면에 100만 달러만 내면 아무런 기술이나 경험 없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은 새로운 현실에 맞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기술 인력 교류를 위한 이 특별 비자 협정을 조속하게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항의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요. 한국의 경제적 기여도를 바탕으로 한 이 제도적 보장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은 미국 진출 시에 이 비자 리스크를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핵심 기술자 파견 시에는 반드시 정식 취업 비자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아예 현지 인력 채용과 기술 이전 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하겠죠. 세 번째는 개인 차원에서는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이 전문직들이 H-1B 외에 다른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현지 대학원에서 정식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에 OPT, 그러니까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는 그 비자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다국적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서 L1 비자, 그러니까 기업들 간의 기업 내에서 정근하는 그런 비자를 활용하는 그런 정당한 절차를 통한 이민 경로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에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은 동맹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는 아주 냉혹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과 이 경제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협상 카드를 시급하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사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방송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팩트 기반의 이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